네, 고맙습니다. 네, 벌써 99회가 되었네요. 네, 다음에는 100회가 되겠습니다. 네, 2022년 5월 21일 제 99회 토요 마음 공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분 명상, 3분 마음 챙김 명상으로 열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서 마음 챙기 네,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 선생님, 네, 제가 잊지 않도록 리마인딩 고맙습니다. 자,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전체적으로 좀 나쁜가요? 좋은가요? 마이너스 3, 플러스 3, 기운이 없음, 활기참.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우울명랑의 차원에서는 어떤 상태인가? 또 불안함과 편안함의 차원에서 보면 제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또 조급함과 여유로움의 여유 있음의 차원에서는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요? 미움과 사랑의 차원에서 볼 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화와 친절의 차원에서 볼 때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끝으로 불만과 감사의 차원에서 볼 때 내 마음은 어느 마음에 가까운가요?
마이너스 3 플러스 3.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카메라로 좀 더 많은 분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 좀 자주 이렇게 카메라로 보는 분들하고는 물론 그 전에 본 분도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 본 분도 있지만 이제 온라인으로만 본 분도 있는데 언제 기회 되면은 좀 오프라인으로 뵙고 싶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얼굴이 익숙한 분들하고는 좀 또 한번 뵙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기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 우리가 지금 3분 명상 이제 마음 챙김 명상 했죠. 오늘 제가 예고까지 했습니다. 층간소음 2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다 못 다뤄서 지난번에는 이제 긍정 심리에 초점을 둔 그런 방법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마음 챙김을 못 다뤘다. 네,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죠. 네. 우리 좀 맨 빈 페이지로 갈까요? 맨 마지막이겠죠? 빈 페이지.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마음 수행에 있어서 일단 그 그림을 한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5번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 공부에서 핵심이 마음 지식과 마음 기술이고요. 이 마음 기술을 다시 표현해 보게 되면 이 삼각형 모형, 요 세 가지의 기술을 배우는 거죠. 세 가지의 기술. 무슨 마음 기술이죠. 이 마음 기술을 배우는 것을 우리가 마음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상, 마음 챙김, 긍정 심리는 마음 수행법이기도 하고 마음 기술이란 차원에서 보게 되면 마음 기술이고요. 어떤 기술이요? 쉰다, 본다, 쓴다. 말하자면 봄, 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영어로도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중에 ROU 마들이 ROU 모형이라고 할까요? Rest, Observe, Use, ROU 모델이다. 이렇게도 한번. 나중에 좀 이제 국제적으로 좀 이제 우리가 알릴 때는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Rest, Observe, Use, ROU 모형이다. 이렇게 쉼봄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정신치료다, 혹은 심리치료다, 상담을 한다. 그럴 때 기본이 뭐냐면 왜 그분들이 심리치료와 상담을 필요로 하느냐? 내 마음을 잘 모른다.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마음 지식이 좀 약하다. 또 하나는 마음을 다루는 마음 기술이 약하다. 물론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보다 나쁘다, 약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상대적이죠. 그분들이 좀 삶의 어려움을 겪으니까 박조건이 너무 센 걸 만난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 안 조건이 약하니까 힘든 증상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내가 더 잘났다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힘든 조건을 못 만나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나 힘든 조건을 만난 분들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못나서 이런 힘든 경험을 한다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박조건을 좀 힘든 거를 어려운 곳을 만나서 상대적으로 내 안 조건이 취약한 거니까 이번 기회에 마음 지식을 배우고 마음 기술을 배운다. 그러면 정신과 의사나 심리 치료하는 심리학자나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냐면 그분들이 이번 기회에 마음 지식을 좀 배우고 마음 기술을 익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하고 나면 이런 쉼봄씀의 기술을 공부하고 나면 더 성장하는 거죠. 그야말로 요즘 많이 말하는 PTG가 되는 거죠. Post Traumatic Growth.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가 아니라 외상후 성장으로 가는 거죠. 외상후 성장으로. 그래서 그 내담자분들도 환자분들도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가 아니라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점이 좋은 기회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나가 아니라 잘 됐다. 이번 기회에 더 성장할 수 있구나. 그로스할 수 있구나. 이 성장 동기가 핵심이죠. 층간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도. 좀 어려운 박조건을 만났어요. 어려운 박조건을. 이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겠다는 이 성장 동기의 확립이 마음 공부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성장 동기가 없으면 뭐 힘들죠. 이사를 가거나 상대가 이사를 가거나 뭐 내가 이사를 가거나 그 수밖에 없죠. 근데 성장 동기가 있는 분들은 내 안 조건을 바꾸면 경험이 바뀌잖아요. 경험이. 구성주의. 내 경험은 박조건과 안조건의 상호작용으로 내가 만드는 것이다. 박조건을 가지고 내가 만드는 것이다. 왜 내가 바꿔? 왜 내가 바꿔? 저놈이 잘못한 건데 저놈이 조용히 다녀야지. 이렇게 하면은 자기만 손해죠. 그래가지고 해결될 게 뭐가 있습니까? 법으로 가겠습니까? 법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칫하게 되면은 진짜 뭐 감정싸움 가서 가끔 뉴스에 나오는 칼부림으로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는 이 긍정심리에 쓴다에 초점을 뒀어요. 긍정심리에 쓴다에. 그거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내가 쓴다는 뭐죠? 내 욕구와 생각을, 특히 내 생각을 어떻게 사용하면은 이 박조건, 층간소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이제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 노래로 듣기도 한다니까요. 그 소리를, 층간소음을. 그건 대단한 경지죠. 물론 그 정도의 경지 가끔 있습니다. 그거를 진짜 뭐 음악 소리로 듣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 조사하면서 보니까 댓글에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물론 드문 경우죠. 드문 경우지만 간디도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한 사람에게 가능한 일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가능성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 보편성으로 볼 때 한 사람이 가능했다면 다른 사람들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심리학자의 작업은 주로 그런 거예요. 누가 공부를 잘한다? 타고난 머리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용하는 전략,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는 거기에 초점을 둬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해와 기억을 도와줄 수 있느냐. 이게 인지심리학에서 주로 다루는 거죠. 이거를 조금 이제 생활 속으로 인지심리학을 적용하게 되면은 왜 이 사람은 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지? 똑같은 조건에서. 왜 이 사람은 똑같은 조건인데 뭐 돈도 그렇고 사는 아파트도 그렇고 동네도 똑같은데 왜 이 사람은 더 행복하지?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략, 그들이 갖고 있는 동기, 인지, 행동의 전략적인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층간소음도 마찬가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수행법을 통해서 쉬는 기술, 명상, 보는 기술, 마음챙김, 쓰는 기술, 긍정심리를 배워가는 거죠. 이걸 배우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부수적으로 치료가 되는 거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성장을 목적으로 해요. 내가 쉬는 기술, 보는 기술, 쓰는 기술을 배우다 보니 어느덧 증상이 사라졌네. 혹은 적어도 증상이 경감됐네. 그렇죠. 그러니까 치료는 부수적인 거예요. 부산물이에요. 부산물. 보너스예요. 핵심은 뭐라고요? 내가 성장하는 거죠. 내가 성장하면 어때요? 내가 행복하죠. 옛날 같으면 어려운 박조건에 쓰러졌을 텐데 그 어려운 박조건에서도 그냥 뭐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어려움조차도 네,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요. 뭐 즐거울 때 그 즐거움을 또 온전히 경험하고요. 그래서 성장을 통한 행복. 이게 이제 우리 그 마음 공부의 요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는 주로 긍정 심리를 통해서 그 받아들임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쪽 층간소음의 그 전문 용어 있었죠? 층간소음의 전문 용어. 귀트임 현상, 귀트임. 귀가 트인데 귀가 트이는 게 아니라 내 안이 바뀌는 거죠. 뭐라 그랬습니까? 회피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회피 동기. 회피 동기가 생기니까 그냥 시끄러울 때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안 시끄러울 때도 고통받아요. 왜? 동기 상태 이론. 뭐죠? 동기 좌절 예상. 우리 동기 상태 이론은 몇 번인가요? 8번, 8번이요. 네. 스트레스는 좌절뿐만 아니라 좌절 예상도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회피 동기가 생기니까 소리가 없을 때도 이 소리가 언제 나지? 이것도 언제 나? 이거 언제 나? 이러면서 동기 좌절을 재활성화하고 또 오지도 않은 아직 소리 없는 그거를 또 예상하면서 동기 좌절 예상이잖아요. 명절 때 주부들 스트레스 받잖아요. 명절도 안 됐는데 일주일 전, 한 달 전부터 스트레스 받는 주부들 많잖아요. 아, 벌써 또 명절이 왔어. 또 시댁에 가고 또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아니, 그때 가서 겪을 걸 왜 미리 걱정합니까? 동기 좌절 예상이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좌절만 있는 게 아니라 좌절 예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피 동기가 생기면 소위 말하는 귀트임이 생겨가지고 소리를 찾아 들어요. 있나 없나, 있나 없나. 그러니까 더 많이 들리죠. 그래서 이런 거를 피하려면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받아들였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시리즈 그 형제 자매라고 할까요? 그자 돌림의 형제들 얘기했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 또, 또 뭐라고 했죠? 그럴 수도 있다. 그래도 더 상한 거. 그래도 돼. 그래, 그래도 돼. 또 하나는 뭐였죠? 그러려니, 그러려니. 또 하나는요? 그러거나, 그러거나, 왜 자꾸 안 써지냐?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그자 형제들 말씀드렸죠? 좀 지난 한 주 동안 좀 써먹으셨나요? 적어도 그럴 수도 있다가 입에서 딱 나오나요? 습관적으로? 정말 내 마음에 안 들 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짜증내고, 아, 뭐 이래, 왜 그래? 이게 아니라 그게 먼저 나왔어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가 먼저 나왔어요? 이게 습관에, 이건, 단순 무식한 게 무서운 거예요. 단순 무식한 게 무서운 거예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나쁜 습관이든 좋은 습관이든 단순 무식한 게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를 입에 붙이세요. 일단 그럴 수도 있다가 해보는 거죠. 되다 보면 그래도 돼도 됩니다. 그래도 돼. 또 내 할 일 하면 돼. 그러려니 하고 내 할 일 하면 돼. 또 그러거나 말거나 내 할 일 하면 되죠. 그럴 수 있냐 이거죠. 이 웰빙 인지 문장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좀 해보셨나요? 그래도 돼. 층간소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층간소음도. 층간소음도 생활소음이야. 생활소음. 어디나 있지. 소리를 찾아 듣는 게 아니고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카페에서 공부할 때 그러니 아니 카페에서 대화할 때 옆에 사람이 떠들잖아요. 자기들 다 얘기하잖아요. 자기 카페에서 얘기할 때 조용히 해. 내가 지금 손님하고 대화 중이잖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카페에서 대화하면서 다른 사람 조용히 하세요. 나 지금 대화 중이잖아요. 뭐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자기 얘기하잖아요. 음악 나오죠. 옆에 사람이 시끌시끌해도 다 얘기해요. 조용하라고 주장 안 하잖아요. 그냥 남들 다들 여기 카페는 다들 자기 얘기하러 온 곳이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래도 되는 곳이잖아요. 왜 집에서도 물론 집에서 조용하면 좋죠. 제가 조용한 게 시끄러운 게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받아들임의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도 된다는 거죠. 찾아 듣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려니 정 시끄러우면 가방 싸들고 나가서 카페에서 공부하시든지 좀 쉬란 뜻인가 보다 나가서 산책을 하시든지 내가 왜 그래야 돼요? 물론 그렇고 안 그래도 되죠. 안 그래도 되면 그냥 고통을 당하시든지요.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왜 저들이 조용히 해야지 뭐, 그러면 고통을 당하시든지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지금 좀 나가라는 뜻이 내가 일을 너무 열심히 했나?
좀 나가서 쉬란 뜻인가 보다. 산책 나갔다 오든지, 아니면 뭐 급하면은 보따리 싸들고 가서 카페에서 작업하든지. 다른 할 일도 있잖아요. 다른 할 일들.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할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 동기가 있으면 이 바깥에 나를 괴롭히는, 그게 층간소음이든 아니면은 직장의 김 부장이든 옆에 박 팀장이든, 꼴통, 어떤 경우에는 좀 꼴통 부하도 있을 수 있죠. 저 팀원, 저 꼴통 팀원. 음, 받아들임. 무슨 뜻이 있겠지. 이게 층간소음이든 무엇이든 기본적으로 내가 성장 동기가 있다면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성장 동기 없는 분들은 뭐 내 돈 벌고자 하는 욕구만 있다. 그런 분들은 뭐 고통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돈 벌려는 욕구뿐만 아니라 난 한 인간적으로 성장하고 싶어. 그런 동기가 있는 분들은 마음 공부하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좋은 기회다. 왜 이런 꼴통 부하를 만났을까? 왜 이런 꼴통 상사를 만났을까? 뭐 이유가 있겠지. 뭐 기독교를 믿으신다면 내가 내 짧은 머리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든지, 무슨 뭐 인과율을 믿으시면 무슨 전생에 뭐가 있겠지라든지, 뭐래도 좋아요. 뭐래도 좋아요. 무조건 내가 어쨌든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가 좀 더 유능해지고 싶다. 한 인간으로서 유능해지는 거잖아요. 한 인간으로서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유능성이 커지니까, 뭐 종교를 떠나서도, 종교를 뭐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한 인간으로 난 성장하고 싶어. 마치 그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를 따고 싶어. 내가 뭐를 해서 좀 내가 꽃꽂이에서는 일가가 되고 싶어. 무슨 뭐 어느 측면에서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것처럼 말이죠. 내가 성장하고자 하는 동기가 확립되면 바깥에서 좀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되는 조건들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다. 다른 눈으로. 그래 제가 그 예수님이나 그 부처님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상당히 그 정교하게 장치를 넣었다. 인간의 이기심을 통해서 이기심을 치료하게 하시는구나. 성장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동기가 확립된 분들은 이기심으로 이기심을 치료하는 거예요. 내가 저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성장을 위해서 내 마음을 다스린다. 이런 자세죠. 뭐 이렇게 뭐 거창한 생각으로 이웃을 배려해야지 이런 뭐 윤리적 도덕적 그런 마음 필요 없어요. 있어도 좋고요. 나를 위해서, 내 성장을 위해서 이기심으로 이기심을 치료한다. 이기심으로 이기심을 치료한다.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다시 5번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 긍정 심리에 초점을 둬갖고 그걸 도와주는 웰빙 인지, 뭐 급여리 등 많이 말씀드렸고, 그 어떤 방법이든지 자기가 받아들임을 도와줄 때요. 제가 그때 끝으로 말씀드린 게 자비심을 도와주는 웰빙 인지로서 나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마음에 고통을 준 적이 있다. 나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고통 준 적이 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있을 때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 나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음. 그러면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지고, 뭐 짐 싸고 나갈 수도 있고, 그냥 유튜브 다른 음악 틀어놓고 내 작업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의 방법이 나온다는 거죠. 받아들이니까 나름대로 뭐 나가서 카페에서 작업하든지 음악 틀어놓고 작업하든지 뭐 그러려니 하고 작업하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름의 방법으로. 그래서 그런 방법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린 거는 특히 위층 아래층 소통할 때 주의하라는 말씀드렸죠. 소통할 때 특히 이제 근데 가급적이면 올라가지 마세요. 그게 이제 감정 싸움이 되니까 이게 또 참다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통할 때 좀 조심해라. 소통할 때 특히 이제 그 아래층에서 올라오게 되면 일단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해요. 상담자가 내담자 인정해 주듯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 정상이라 보면 안 돼요. 굉장히 참고 참다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 마음 무대에서 비정상적인
굉장히 분노가 강하다든지 그런 그 모질이가 올라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정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상담자, 심리치료자가 내담자를 품어주듯이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인정해야 돼요. 뭐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소통에 있어서는 상대방을 일단은 인정하는 거,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좀 하시고요.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지난번에 그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아파트가 이게 벽식 구조랍니다. 보통 사무실은 이 기둥식 구조인데 벽식 구조라서 소음이 전달되기가 쉽대요. 그리고 그 소음은 사방팔방 전달되는 특징이 있어서 또 아래층에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하세요. 바로 위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괜히 흥분해가지고 위층 뛰어가지 마시고 알고 보면은 위층의 옆집일 수도 있고요. 위층의 윈위층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층에 있는 분들은 일단은 조심해라. 위층이 아닌 경우도 꽤 있다. 그런 말씀. 요거는 하나의 팩트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다는 게 이 명상과 마음 챙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설이 길었죠? 네, 복습이 좀 길어졌습니다. 네, 복습해야 돼. 자꾸 반복해야 돼요. 반복. 그래서 오늘 이제 추가될 게 이제 명상 마음 챙김인데요. 이 명상과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예요. 짐 싸들고 나갈 수도 있어요. 산책 나갈 수도 있고 자기 볼일 오늘 아유 그래 그러면 오늘 너무 시끄러운데 머리나 하자. 내가 내일 가려고 했는데 뭐 머리 하는 거 오늘 머리 하러 가지 뭐. 라든지 내가 뭐 장볼 일이 있었는데 오늘 장 보지 뭐. 어쨌든 밖에 나가든지 아니면 그냥 음악 틀어놓고 작업하든지 뭐 그러려니 하든지 뭐 그런 긍정심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고통을 느낄 때요. 그 층간소음뿐만 아니에요. 층간소음으로 인한 것이든 외로움으로 인한 것이든 공허감으로 인한 것이든 분노이든 불안이든 공황장애든 무엇이든 마찬가지예요. 마음 챙김한다는 것은요. 이 떨어져 보는 겁니다. 나를 보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마음 챙김은 자신만족. 내 마음을 돌이켜 네, 본다. 자신만족.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밖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그 이웃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분노. 분노가 일어났네. 그러면 그때 보세요. 이 마음 챙김을 하는 또 하나의 요령이 뭐냐면 나눠서 보는 거예요. 덩어리가 아니라 이 본다잖아요. 이 본다가 덩어리로 보는 게 있고 나눠서 보는 게 있어요. 나눠서. 좀 뭐 철학에서 보면 뭐 데리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뭐 해체 그런 말 하잖아요. 좀 뭐 거창한 말로 해체해서 본다. 해체. 나눠서 본다. 이 나눠서 보는 게 중요해요. 윗바사나 할 때 위라는 것 자체가 이게 나눈다는 뜻이 있어요. 바사나 본다는 것이고요. 나눠 본다. 그 마음 챙김에 대한 설명을 한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게 부처님의 대념처경이에요. 대념처경. 이 크다. 이건 그 염자가 이게 사띠예요. 사띠. 마음 챙김. 여기 염자가 보시면 파잘 해보면 이게 지금 금자에다가 이게 마음 심자예요. 염자. 요거를 이제 사띠를 번역할 때 그대로 사띠라고 음역하지 않고 열반 같으면 열반 닐바나를 한문에서 이제 음역을 했죠. 열반이라고. 근데 이제 사띠의 경우에는 음역을 하지 않고 의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금자에다가 마음 심자 해서 염 대념처경. 이게 철하는 게 이게 장소인데 영어로 하면 파운데이션, 확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념처라고 하죠. 사념처 수행. 사념처 네 가지 염처 수행. 염처라는 게 이제 그 마인드풀리스, 그 사띠를 확립한다. 신수, 신법.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은 내 몸의 감각,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구 이렇게 분류해도 돼요. 뭐 옛날 분류기 때문에 지금 심리학적 분류랑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1994년도에 처음 논문 썼는데요. 한국 심리학 회지에.
그 구조주의 심리학과 이 구조주의 심리학이 뭐 심리학의 약자입니다. 구조주의 심리학이 그 4년초 수행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아서 제가 그때 처음 94년도에 이 논문을 썼어요. 구조주의 심리학에서 구조주의 첫 번째 심리학입니다. 구조주의 심리학과 김정호 1994년 논문을 찾아보시면 이 구조주의 심리학과 4년초 수행을 비교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과 꼭 1대1 대응을 하지 않는데 이 심리학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철학에서부터 이 철학이 모든 학문의 어머니잖아요. 옛날엔 다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물리학, 화학 다 했죠. 그래서 이제 물리학이 떨어져 나가고 뭐 그래서 마지막에 떨어져 나온 학문이 이제 심리학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그 경험을 분석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나눠서 보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마치 사념초 수행하고 상당히 좀 관련이 많아서 제가 그때 이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념초 경에 보게 되면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그 곡식 자루의 비유가 있어요. 곡식 자루의 비유. 이건 뭐냐면 그 곡식 자루에 콩도 있고 쌀도 있고 보리도 있고 뭐 팥도 있고 뭐 귀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곡식 자루에 있는 곡식들을 낱낱이를 따로따로 나누듯이 쌀은 쌀대로 콩대로 귀리는 귀리대로 팥은 팥대로 옥수수는 옥수수대로 이렇게 네. 다양한 곡식들을 나눠서 보는 거죠. 있는 그대로 나눠서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나눠서 본다는 거예요. 쌀, 보리, 콩 등을 나눠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죠? 지금 층간소음이다. 뭘 경험하고 있어요? 아니면 김 부장이 나한테 내가 쓴 보고서에 대해서 뭐라고 집어 던졌다. 그때 내가 뭘 경험해요? 아들이 공부 안 하고 집안에 방 안에 박혀가지고 뿅뿅거리면서 컴퓨터 게임하고 있다. 뭘 경험해요? 남편이 좀 일찍 들어오지 않고 밤늦게 술 먹고 늦게 들어왔다. 뭘 경험하고 있어요? 뭘? 그때 경험하는 게 뭐예요? 물론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이겠죠. 스트레스겠죠. 그걸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뭘까요? 이 본다는 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덩어리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눠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덩어리로 봐. 덩어리로 경험해. 덩어리로. 근데 나눠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마음 챙김 할 줄 안다는 것은 나눠서 볼 줄 아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요건 콩이구나. 그냥 곡식이다가 아니라 요건 콩이구나. 요건 파치구나. 쌀이네. 나눠서 본다는 거예요. 나눠서. 그러면 이제 우다다다 소리가 납니다. 아이 이런 놈들이 막 뭐 확 올라왔다. 그때 경험된 건 뭡니까? 남편이 어떤 소리도 있죠. 남편이 뭐라 그러면 화가 싹 나는 그런 소리 있죠. 확 남편이 뭐라 그러면 또 혹은 손님이 뭐라는 소리를 딱 들으면 확 올라오는 게 있죠. 그때 경험되는 게 뭐예요? 그때 그 나눠서 본다는 게 뭐예요? 첫째는 소리죠. 소리. 전 소리야. 소리의 감각이죠. 그 다음에 분노, 짜증, 열받음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스트레스 마음 챙김할 때 찾아보잖아요. 내 안에. 어디 있어요? 일단 몸에 있죠. 내가 화가 났다. 혹은 불안하다. 불안이 어디 있어요? 이 볼펜에 있습니까? 펜에 있습니까? 나한테 있죠. 나한테 있다는 게 뭘 말해요? 일단 몸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우다다다 할 때 소리, 우다다다 할 때 몸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여기가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여기가 이렇게 쫙 뻗치는 느낌 날 수도 있어요. 뭔가 머리에 무슨 뭐 열이 나는 느낌일 수도 있고요. 뭔가 좀 그 느낌이 몸에서 있죠. 그걸 구분해서 보세요. 습관적 반응하지 마시고 바브로프게 딸랑딸랑하면 침 흘리듯이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고 소리 그다음에 몸에서 이런 반응이 나타나네. 그때 이런 놈들이 이런 속말이죠. 생각이죠. 음. 그러면 돼. 이래야지. 이런 욕구죠. 이런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그림 구성주의에서 잠깐만 갈까요?
우성주의. 그게 몇 번인가요? 7번.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동기, 인지, 정서, 감각, 행동 나왔죠?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5번. 5번이었나요? 네. 동기, 인지, 정서, 네, 감각, 그다음에 행동이자 5가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욕구, 생각, 감정, 감각. 이 감각이 바깥에서 오는 소리도 있지만 내 몸의 감각도 있죠. 이걸 다 나눠서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행동. 이 5가지를 다 나눠서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눠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됐나? 나눠서 나눠서 볼 줄 알아요. 소리, 내 신체 반응, 그때 내 생각, 내 욕구, 또 내가 지금 행동하려고 한다면 그 행동 나눠서 보세요. 다르게 경험될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성장 동기가 있어야 돼. 내가 왜 그런 걸 해? 저놈들이 조용히 해야지. 이렇게 박조건만 픽스 하려고 한다면 마음 공부는 안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마음 공부예요. 앞에서 지난번에 긍정심을 다뤘고요. 지금 이제 마음 챙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덩어리로 보지 마라. 나눠서 볼 줄 알아야 된다. 소리 감각일 뿐이에요. 근데 감각에 대한 내 반응이 있잖아. 반응. 우리 지난번에 오늘 좀 못 오셨네. 저기 뭐야. 오셨구나. 소피님 여기. 소피님이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 산에서 나 조용히 산책하는데 산을 가는데 뭐 할아버지들 요즘은 할아버지만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또 쓰는데 무슨 라디오 소리 틀어놓고 막 주식이 어떻고 뭐 뉴스가 어떻고 뭐 아니면 뽕짝만 난 뽕짝 안 좋아하는데 뽕짝 틀고 그러면 짜증 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인적이 드문 산에 뒀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어떤 할아버지가 그렇게 음악 틀고 가면 오히려 안심이 되더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음악은 똑같은 음악이죠. 소리는 똑같은 소리잖아요. 근데 경험되는 게 다르잖아요. 그 왜 달라요? 내 안이 다르니까. 내 욕구와 내가 좀 안전을 생각하는 욕구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구와 생각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경험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 동기를 가지시고 내가 내 욕구, 내 생각, 내 행동을 좀 내 마음대로 해보자. 내 감정도 내 마음대로 해보자. 내 몸의 감각도 좀 내 마음대로 해보자. 그런 거죠. 그런 실력을 좀 양성하자. 그게 이제 이 마음 기술을 양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좀 힘든 경험이 있을 때 나눠서 보면 그게 고통이 줄어요. 희한하죠? 나눠서 보면 고통이 줄어요. 비유를 하면 이런 비유를 들어요. 이거는 액트에서 나온 비유기도 한데 거대한 시커먼 괴물이 있어요. 무서워요. 도망가고 싶어요. 회피하고 도망가죠. 근데 한번 자세히 봐라. 시커멓고 큰 괴물인데 자세히 보니까 조그마한 깡통을 이렇게 얼기설기 묶어서 만든 거야. 별놈이 별게 아니야. 아주 무서운 놈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눈 부릅뜨고 보니까 이 깡통을 얼기설기한 놈이네. 그 무섭겠어요? 안 무섭죠. 비유하면 그런 거로 볼 수 있죠. 이 고통스러웠는데 그게 불안이든 분노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공허함이든 간에 있는 그대로 보니 다르게 경험돼요. 내가 보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덩어리로 보던 거에서 나눠서 보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 옛날에 로마 같은 데서 그 자기 제국을 다스리는 게 divide and rule 이런 이게 이자인가요? 이자인가요? divide 나누고 다스린다. divide and rule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 나누어서 다스린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우리 마음도 divide and rule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눠서 볼 줄 알아야 돼요. 덩어리로 경험할 때는 이게 내가 통제가 안 되는데 이건 소리고 이건 소리 감각이고 이건 소리에 대한 몸 감각, 몸 반응의 감각이구나. 내가 경험하는 게. 그러니까 이 감각을 바라보는 순간요. 이게 좀 감소하지 않아. 여러분 스트레스 마음챙김 해보시면 알잖아. 내 그 감정을 그
몸의 감각으로 있는 그대로 봤더니 그게 감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고통이 경감합니다. 왜? 첫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되먹이를 멈추기 때문에 그래요. 되먹이라는 뭐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감정은 불이다. 비유하면. 불은 연료가 없으면 꺼지게 돼 있다. 1분 내외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감정은. 근데 왜 감정이 계속해서 커지냐, 안 사라지느냐? 내가 연료를 주니까. 그 연료가 생각이에요. 이럴 수가 있어, 저럴 수가 있어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는 루머네이션, 반추들. 그것들이 계속 감정의 연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이 점점 커지고 더 오래 가는 거죠. 근데 딱 나눠서 보니까 이건 바깥 소리에 대한 감각이고, 이건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으로서의 감각이고, 요거는 생각이고, 요건 욕구고, 마음 챙김 공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을 나눠서 볼 수 있는 실력이 양성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너무 강한 게 오면 잘 안 되죠. 조금 웬만한 것부터 조금씩 우리가 이제 헬스 할 때도 피트니스 할 때도 보면 조금씩 무게를 친다 그러죠. 그분들은 무게를 치지 뭐 한 번에 큰 무게를 치지 않잖아요. 조금씩 하듯이. 그래서 때로는 너무 심하다 싶으면 도망가세요. 웰빙 행동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웰빙 행동. 때로는 밖에 나가서 뭐 할 수도 있어요. 굳이 내가 안 되는데 집안에서 내가 한번 해버리라 하고 뭐 생자로 힘을 쓰지 마시고요. 할 수 있 한번 해보시고 잘 되면 넘어가시면 되고요. 안 되면 뭐 집 밖에 나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시다 보면 나눠서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이 내가 다룰 만한, 품을 만한 이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챙김은 이게 받아들임의 측면이 있어요.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음 챙김은 동전으로 비유하면 이쪽 면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고요. 이쪽 면에서 보면 받아들임입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받아들임이 내포되어 있고요. 내가 받아들였다면 있는 그대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양쪽이. 그래서 이 받아들임, 이 수용이죠. 수용. 이 수용한다는 게 이게 받아들고, 이 용자가 이 얼굴 용자이기도 하고 용기, 어떤 그 그릇이란 거죠. 그릇에 담는다는 뜻이죠. 수용한다는 게 이 마음 챙김을 통해서 내 그릇의 크기를 키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품는 그릇의 크기를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릇의 사이즈가 50 정도다. 그럼 60 정도 오면 못 품죠. 바로 화가 나거나 불안해지거나 공허해지는 거죠. 근데 그 그릇이 이제 커져. 100쯤 돼. 그럼 60, 70, 80 정도는 충분히 품을 수 있죠. 이게 마음 챙김을 통해서 내 마음의 그 요즘 말로 하면 캐파라고 그러죠. 그 받아들임의 용기, 그 그릇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이렇게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걔를. 그러니까 그게 나눠서 볼 줄 알 때 비교적 쉽게 품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층간소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수가 있다. 특히 그 마음 챙김의 수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눠서 봐라. 이거는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여러분 이 책에서 보게 되면 스트레스 마음 챙김을 보게 되면 그 나눠서 보는 게 나올 거예요. 그 나눠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눠서. Divide and rule. 디바이드 되면 다루기가 쉬워요. 뭉쳐 있으면 다루기가 어려워. 우리가 그, 그 동화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 무슨 10개의 회초리를 이렇게 한 대 묶으면은 꺾을 수가 없어요. 근데 10개의 회초리를 낱낱이 디바이드 앤 룰. 하나씩 하면 꺾을 수가 있죠. 근데 10개를 묶어놓고 꺾으려면은 뭐 백날을 꺾으려고 해도 안 꺾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나누면은 쉽게 뭐 1분 안에 꺾을 수도 있죠. 디바이드 앤 룰. 그것처럼 나눠서 본다. 해체한다. 나눠서 본다. 그거를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경험하는
내 경험을, 스트레스 경험을 나눠서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더 덧붙이면 이 좀 명상적인 측면에서 이 명상은 쉰다죠. 쉰다 어떻게 쉰다 그랬죠? 욕구생 어떻게 쉰다 그랬죠? 감각과 친해진다. 감각과 친해지는 거죠. 여러분 위층에 사신다면요. 걷기 명상하세요. 가능하면 걷기 마음 챙김 명상으로 해도 좋고요. 내가 왜 그래야 돼요? 그러면은 관두시고요. 그러나 내가 이 층간소음에 윗집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잖아요. 아랫집에서 막 치받고 올라오니까. 마음 공부로 사무실 요량이 있으시다면 걸을 때는 조용히 걸어보세요. 걷기 명상할 때처럼. 걷기 명상할 때 쿵쿵거리고 걷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왜 그래야 돼요? 내 집인데. 그러시면 그렇게 사시든가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마음 공부 삼겠다. 아니 사실 뭐 집에 있으면서 걷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대로 걸으려면 밖에 나가서 걷죠. 누가 집안에서 걷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뭐 저기 뭐 화장실에 가기 위해서 걷는다거나 뭐를 가지러 간다거나 뭐 하루 중에 걷는 시간이 얼마 되겠어요. 근데 아랫집이 좀 예민한 상태다. 그러면 걸음 한 걸음도 주의 집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수행으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명상할 때처럼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면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뭐 급할 게 뭐 있습니까? 가서 설거지하고 그릇도 좀 천천히 그게 쾅쾅 놓지 않고 살살 한번 놔보고요. 문도 좀 조용히 닫아보고요. 그때 명상으로 감각도 느끼고 또 마음 챙김까지 함께 하게 되면 내가 그러고 있는 줄 알고 감각을 느끼는 줄 알고 걷는 줄 알고 감각을 느끼는 줄 알고 그러다 보면은 0점 나도 자각할 수 있고 다만 걷는 나구나 걷는 0점 나구나 다만 이 닦는 0점 나구나 그때 이것도 윗집에서 아랫집에서 뭐라 그러나 그런 생각할 필요 뭐 있어요. 이 닦을 땐 이만 닦는 거죠. 동기좌절 예상으로 동기좌절 예상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생각, 그게 다 생각이에요. 동기좌절 예상, 생각이 만들어내는 고통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층간소음만 강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의 고통 일반에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동기좌절 예상은 생각이 만드는 거예요. 명상은 명상은 생각을 쉴 수 있는 기술을 양성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감각과 친해지고 특히 행위 명상 강조하잖아요. 행위 명상을 통해서 다만 걸을 땐 걸을 뿐, 밥 먹을 땐 밥 먹을 뿐, 이 닦을 땐 이 닦을 뿐. 여러분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제대로 해야 돼요. 물론 바쁠 때는 다른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기본 디폴트 값이 디폴트 값 명상으로 이 닦을 땐 정말 온전히 이 닦고 식사할 때 특히 혼자 식사하게 됐을 때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오로지 그 맛, 더 나가서 마음 챙김까지 하면 내가 먹고 있구나. 맛을 경험하고 있구나. 생각이 말이 없네. 말 없이 존재하는 0점 나구나. 밥 먹는 0점 나. 설거지하는 0점 나. 걷는 0점 나일 뿐이구나. 그 자꾸 0점 나와 동일시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 챙김 명상 익히고 또 스트레스 받으실 때 마음 챙김 또 웰빙 경험할 때는 웰빙 마음 챙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어떤 경계를 만났을 때 그것이 층간소음이든 김부장이든 꼴통부하든 그걸 모두 다 내 성장의 먹이로 삼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뭐 이렇게 길게 얘기했나요? 벌써 9시 49분, 50분 돼가네요. 네, 1분 너무 길어서 3분 했으면 좋지만 너무 기니까 1분만 하고요. 제가 강의가 길어서 여러분 뭐 소감,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자, 뭔가 마음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옵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의응답 또 코멘트 있으시면 코멘트, 또 수행하시면서 경험한 좋은 체험들, 또 수행하며 겪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 말씀 부탁합니다. 잘 안 들립니다. 지금 잠깐만요. 지금 손 드신 분은 긍정희님이신데 어서 소리가 난 거는 남자분 소리였던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럼 긍정희님 손 드셨으니까 긍정희님 마이크 켜셔도 되겠습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아니, 지금 지내세요?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요. 그러셨군요. 예, 어디 멀리 여행 갔다 오신 모양이죠? 아니요, 제주도인데요. 어, 한 40일 갔다 오, 왔어요. 예. 혼자요? 아니, 남편이랑 같이요. 예. 어유, 남편이 많이 웃고 많이 네, 좀 밝아졌어요. 되게 네, 좋아하더라고요. 예. 네, 저기 궁금한 게요. 네, 아까 그거를 덩어리로 보지 말고 나눠서 보라 그러시는데요. 그게 네, 잘 이해가 안 가서요. 네. 그건 일부러 나눠보지 않더라도요. 있는 그대로 보다 보면 나눠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경험할 때는 그냥 고통이잖아요. 그냥 불안이잖아. 그냥 화잖아. 자세히 보면은 아니에요. 고통도 아파 고통뿐이잖아요. 통증이잖아 통증. 근데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통증이 아니라 얼얼함, 막 쑤심, 그게 똑같지 않아요. 또 막 쿡쿡 쑤시다가 얼얼했다가 뭐 찢는 듯한 느낌도 있다가, 그러니까 통증도 말로 하면 그냥 통증이지만 그 통증도 뭐 뜨거운 통증도 있고 뭐 찢는 통증, 뭐 베는 통증, 뭐 여러 가지 뭐 잡아당기는 통증 다양하죠. 그러니까 그걸 그 감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처럼 그리고 그때 그 통증 경험할 때 그런 감각만 있는 게 아니라 싫은 느낌,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또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그 욕구도 붙어 있고, 혹은 또 이거 계속해서 뭐 안 나면 어떡해, 왜 나는 꼭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있는 그대로 보면. 근데 보통은 그 안에 있어요. 통증을 경험할 때 통증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마음 챙기면 뭐라고요? 그 밖에서 보는 거예요. 그 제가 을을 말씀드렸잖아요. 을을 맨 여기 을 마음 챙김은 에서로부터 을로 가는 거다. 내 마음에서 내가 지금 통증에서 막 세상을 보고 그랬는데, 근데 불안해서 세상을 보고 나를 봤는데 내 불안을 보는 거예요. 내 공황장애를 보는 거예요. 공황장애에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보다 보면 그전에는 덩어리를 경험됐어요. 무에서 그냥 덩어리로 불안해서 분노해서 막 상대방을 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분노를 본단 말이에요. 분노를 보니까 분노가 자세히 보이잖아요. 이런 감각도 있고 신체 감각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욕구도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경험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해체하려고 하지 않으시더라도 있는 그대로 보다 보면 그놈들이 보이죠. 아까 깡통 괴물 예를 들면 내가 일부러 깡통을 얼기저기 엮어서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그놈이 원래 그렇게 생겼던 놈이에요. 근데 내가 두려움 때문에 그냥 한 번에 큰 덩어리로 보니까 무서워했는데,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보니까 이놈이 깡통을 얼기설기 철사줄로 이어놓은 그런 놈이구나가 보이는 거죠. 좀 설명이 미흡하면 다시 또 말씀 주시죠. 음. 그러면 아까 그 층간소음 문제를 네. 그걸 이제 나눠서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측간소음 들리는 순간 소리잖아요. 음. 소리. 그게 쿵쿵거리는 소리든. 근데 또 층간소음에서 또 제가 배운 용어가 또 있어요. 귀트임 말고 무슨 용어가 또 있냐면 발망치란 용어가 있어요. 음. 그걸 망치 소리로 들어요. 저 소리가 그냥 걷는 소리가 아니라 망치 소리로, 발망치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망치로 듣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붙이기 전에 그 소리죠. 쿵쿵쿵.
소리죠. 근데 소리에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거기 있잖아요. 그죠? 내가 경험하는 것은 소리만이 아니에요. 소리와 내 싫어하는 마음이 있죠. 음. 고통스러운 마음, 또 거기에는 고통스러운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분노의 마음도 있죠. 분노의 마음도 있고.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왜 저놈들은 저러는 거야? 왜 나는 이런 집에 이사 온 거야? 이런 생각들이 붙어 있어요. 이런 생각들이 이 감정을 계속해서 연료를 주입하면서 이 감정을 만들고, 이 감정은 다 몸의 반응으로 나타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몸의 반응을 보니까 이때 내 어깨가 막 쫙, 이게 뭐가 쫙 올라오는 느낌이라든지, 분노, 여러분이 분노 경험할 때 올라오는 뭐가 쫙 오르는 열을 느낀다든지, 이 몸의 감각이죠. 그러니까 몸의 감각의 주의를 딱 보면 이 생각적으로 사실 주의가 적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찰 자체가 내가 생각을 줄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관찰하는 그 시도 자체가 그 현상에 영향을 줘요. 내가 현상을 픽스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관찰하는 것 자체가 그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마음을 보면 마음의 현상 자체가 변화해요. 그래서 그런 고통이나 분노나 불안이 줄어들게 되기도 하죠. 혹시 지금 층간소음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니 예전에 음, 했었는데요. 음, 2 층에서 그 집 애들들이 축구를 하더라고요, 음, 거실에서. 그래 가지고 네, 그래서 뭐 우유랑 뭐 이런 거 뭐 휴지랑 이런 거 막 사 갖고 올라가서 좀 음, 조용히 해 음, 달라고 그랬더니, 음, 아니 휴지를 사 갖고 올라갔는데 그 집에서 우유를 사 갖고 또 내려왔더라고요, 음, 미안하다고. 근데 다행입니다. 계속 됐어요. 근데 계속 됐는데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인제 뭐 8시 이후에는 좀 조용히 해 줬으면 음, 좋겠고, 음, 안방에서는 좀 안 뛰었으면 좋겠다, 음, 뭐 이렇게 제가 거기서 자야 되니까 뭐. 음, 근데 그거는 지켜 줬던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래도 원만하게 윗집과 소통이 됐네요. 안 된 적도 있어요. 또 다른 집에 네, 살 때는 도로 네, 막 뭐라 그래 가지고. 네. 아유, 그래도 그 정도만 모두 뭐 네. 휴지를 사가고 뭐 우유를 음. 사오고 뭐 이런 것만 해도 네, 상당히 네, 괜찮죠. 그리고 그때 뭐 잘 지내셨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선생님 요즘도 뭐 재봉 역시 열심히 하시나요? 아니요, 그냥 쪼끔 한 가지 배웠어요. 아, 네. 네. 꾸준히 하시고 계시고요. 예, 하려고 마음은 있는데요. 막 요즘은 그- 피곤하니까 이게. 요즘은 왜 그 박가 선생님하고 어떻게 해서 좋아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행 가니깐요. 음, 이제 거기 제주도에 오름 같은 게 뭐 300몇 개가 있다 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음, 산을 좋아해 가지고 그거 막 오름 막 하루에 3 개씩 올라다니고 인제 저는 오, 쉬고 있고, 그러니까 음, 인제 본인이 이렇게 아, 행복해지니까 잘 아, 맞더라고요. 예. 아, 그 뭐 잘했네요. 예, 근데 잘했네요. 계속 여행을 갈 수는 없고 집에 그렇지만 오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다시 또, 그러면 간간히, 그 지금 이제 긍정심리에서 우리 자세한 그림이, 네, 19번 부탁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긍정심리 기법 중에 이제 그 행법에 웰빙 행동 기법이 있잖아요. 일단 웰빙 행동을 통해서 이게 이제 진기를 채운 거죠. 진기를 채워주는 거죠. 내 마음의 쌀떡, 음. 마음의 쌀떡, 마음의 쌀떡이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긍정이님 말씀대로 그게 이제 오래 안 갈 수 있죠. 그럼 또 채워야지. 그럼 뭐 돈이 너무 많이 들면 곤란하고, 네. 그러면 이제 박가 선생님이 그 산에 다니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음. 그러면 산에 다니는 거를 조금 좀 권장해 보시고, 집 동네라도 꼭, 물론 제주도 같이 안 멋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다니시다 보면 또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 마음의 쌀독이 비면 짜증도 많아지고 예민해져요. 그래서 음. 그 긍정희 님도 이런 그 재봉을 하든지 그런 웰빙 행동을 통해서 좀 마음의 쌀독이 채워지면 박가 선생님의 행동이 그전에는 거슬렸는데 이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예, 급여리가 조금 더 쉽게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네. 이제 그 김에 이제 급여리를 자꾸 연습하셔가지고 하시다 보면은 이제 음. 그럴 수도 있지가
입에서 붙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도 돼. 여기까지 나가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음. 그 김에 뭐 어떤 웰빙 행동으로 좀 뭐가 좀 좋아지는 그 좀 전환의 기회가 생겼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다른 뭐 묵상법, 여러 가지 뭐 웰빙 인지 기법 이런 것도 해보시고요. 네, 그래서 그것이 루틴으로 되면 좋죠. 꾸준히 네. 어떤 이벤트성으로 뭐 제주도 갔다 오는 이벤트성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지속될 수 있게 생활 속에서 진기를 채울 수 있는 생활 속에서 마음의 쌀떡을 채울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런 그 웰빙 인지 생각이 우리 생각이 바뀌어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욕구가 바뀌어 나가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오랜만에 뵈서 네. 반갑고 또 네. 바깥 분하고도 또 잘 지내돼서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 그 사이에 채팅창에 말씀들이 많은데 제가 동시 작업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성분들이 동시 작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뇌가 생물학적으로 남성 뇌는 조금 이제 좀 전문화라고 할까요? 로컬라이제이션이 좀 일반적으로 모든 남자가 그렇진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좀 남자는 로컬라이제이션이 좌뇌 우뇌가 좀 많이 된 편이고요. 여성분들은 좀 제너럴한 프로세싱을 많이 한다 그래요. 뭐 개인차는 있습니다. 남성들 중에도 좀 제너럴 프로세싱 잘하는 분이 있고 여자분들 중에도 좀 디바이드해서 하는 로컬라이제이션 잘하는 분도 있는데 일반적 보통은 여성분들은 이걸 제 말씀 들으면서도 쓰는가 봐요. 대단하다. 난 들을 때는 듣기만 하지 쓰면 동시에 어려운데 네, 뭐 많이 써주셨는데 제가 지금 하나하나 읽기가 좀 어렵네요. 다음에 좀 읽어보고 좀 나눌 만한 말씀 있으면 또 나누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이 얘기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잠깐 뭐 말씀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못 읽었습니다만. 혹은 질문이나 네, 아니면 뭐 시간이 벌써 10시 3분이네요. 그래서 마무리 명상하고 제가 못 다룬 질문 있으면 꼭 질문 남겨주시면 이제 층간소음 시리즈는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로 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1분 마무리 명상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오늘 소감 말씀, 또 코멘트 말씀, 또 질문 말씀 있으면 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서로 또 좋은 얘기들이 많이 오갔군요. 네. 음, 음, 별빛님 체험 지금 내가 한꺼번에 읽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다음에 한번 또 나눠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덩어리를 보지 않고 나눠서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Divide and rule. 이게 옛날에 그 제국이 그 큰 제국을 통치하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말하자면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때 그들을 또 분할을 해가지고 다스린다. 아니면 또 크게 보면은 그 지역을 또 나눠서 각각을 나눈다. 음. 네, 파도 타기, 네, 박 선생님, 네, 가능합니다. 네.
처음에는 물을 먹기도 하죠. 네. 네, 그거를 감수해야 파도 타기를 배우겠죠. 안 그러면 포기하겠죠. 네. 우리 포기하지 말고 어차피 지구에 와서 이 마음 공부 하나 제대로 하면 남는 장사 아닐까요? 뭐 아파트 10채 있으면 뭐예요? 죽은 다음에 다 남기고 할 텐데 못 갖고 가는데 돈이 뭐 10조, 100조 있으면 뭐 합니까? 한 푼도 못 가져가는데. 네. 네, 물론 돈도 있으면 좋죠. 네. 꼭 이거 아니면 저것은 아니니까요. 네. 그러나 마음 공부는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슬님, 본다는 말이 처음엔 좀 막연했었군요. 네, 그 동기, 인지, 정서, 네, 감각, 행동 이렇게 나눠주면 좋습니다. 그 감각도 뭐 바깥에서 오는 감각, 네, 몸에서의 감각 이렇게 나눠보면 좋죠. 네, 하루님, 통증에 대해서도 네, 좋습니다. 네, 수술 후에 아마 통증이 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것을 한번 관찰하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한 주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성장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